조란맘다니 뉴욕시장이 시 운영 식료품점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길거리 등에서 이뤄지는 체포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브루클린의 대표 공간인 그랜드 아미 플라자를 전면 재설계해 프로스펙트 파크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여름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 당일 맨해튼 펜스테이션역 일부 구역에 대한 일반 승객 출입이 통제될 계획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조란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시 최초의 시 운영 식료품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하루 만에 구체적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14일 줄리수 뉴욕시 경제정예부 시장과 함께 이스트 할렘 소재라 마르케타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임기 동안 5보로의 시 운영 식료품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스트 할렘에 들어설 9,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매장은 부지부터 새로 건설될 예정이며 2029년까지 개장할 계획입니다. 시 소유의 첫 번째 식료품점은 2027년 하반기에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필수 생필품의 핵심 품목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매장 운영은 민간 사업자가 맡게 되지만 이들은 시가 수립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매장에서 빵과 달걀을 더 저렴하게 판매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됩니다. 줄리수 부시장은 지난 10년간 뉴욕시의 식료품 물가가 약 66% 상승해 전국 평균을 현저히 상회했고 62%의 뉴요커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시 운영의 식료품 사업은 공적 소유권을 활용해 현재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일상 필수품의 가격을 낮추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장에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필수 생필품 바구니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길거리 등에서 이뤄지는 체포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연례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스는 2025 회계연도 동안 범죄 전력이 있거나 형사사건이 계류 중인 외국인 16만 7,65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는 당초 설정했던 연간 체포 목표 7만 5천 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이며 전년도보다 106%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이스는 이번 성과를 반영해 향후 연간 체포 목표를 40만 건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단속 증가 배경으로 기관 간 협력 확대와 최신 기술 활용을 꼽았습니다. DHS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 강화, 사건 식별을 위한 데이터 기술 개선, 공공안전 위협에 대한 집중 단속이 체포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이스는 최근 단속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스는 약 24개의 AI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개는 체포나 권리 제한 등 중요한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시스템으로 분류됩니다. UCLA가 주도한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추방 건수는 첫 해에만 약 5배 증가했습니다. 이민 단속 체포 역시 전국적으로 급증해 이전 행정부 말기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거지와 직장, 이민법원, 정기 출석 과정 등에서 이뤄지는 체포가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브루클린의 대표 공간인 그랜드 아미 플라자를 전면 재설계해 프로스펙트 파크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란맘다니 뉴욕시장과 뉴욕시 교통국은 공동 발표를 통해 플라자 중심에 위치한 솔저스 앤 세일러스 아치를 프로스펙트 파크와 직접 연결하는 세계적 수준의 공공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차로 구조를 개선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이동 동선을 보다 단순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하루 약 27,000명이 이용하는 B41 버스와 5,600명이 이용하는 B6 노선의 운행 효율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교통국은 오는 23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워크숍과 온라인 회의를 진행한 뒤 최종 설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600명 중 85% 이상이 플라자와 공원, 기념 아치를 연결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 당일 맨해튼 펜스테이션역 일부 구역에 대한 일반 승객 출입이 통제될 계획입니다. 오는 6월과 7월 이스트 어더포드 소재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는 당일에는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펜스테이션역의 7에비뉴 쪽 뉴저지 방면 입구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매트라이프 경기장으로 향하는 승객이 아닌 통근객 등 일반 열차 승객은 뉴저지 방면 열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엠트랙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승객은 다른 입구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크리스 콜로리 뉴저지 트랜짓 최고 경영자는 지난 9일 뉴저지주 상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펜스테이션 출입 통제를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당 4만 명의 관객이 트랜짓 열차를 이용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중 2만 8천 명이 펜스테이션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14개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이 경기장을 찾을 계획인 만큼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뉴저지 트랜짓의 설명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조만간 일반 승객을 위한 대체 교통편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핵심 철도 프로젝트인 게이트웨이 터널 공사가 본격 굴착을 앞두고 중대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뉴저지 노스버겐에서 진행 중인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터널 굴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는 토넬 에비뉴 인근 론치박스로 불리는 작업구역에서 시작될 예정이며 이곳에서는 터널 굴착기 2대가 조립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길이 약 500피트, 축구장 절반에 달하는 크기로 지하 깊은 곳에서 터널을 뚫는 동시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비는 하루 약 30피트 속도로 전진하며 일부 구간에서는 지표면 아래 최대 280피트 깊이에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초기 굴착 구간은 약 1마일 길이로 토넬 에비뉴에서 위오케노보컨 경계 인근까지 이어지는 2개의 터널이 동시에 뚫릴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별도의 장비가 투입돼 허드슨강 하부를 지나 맨해튼까지 연결하게 됩니다. 공사 기간은 안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첫 구간 굴착에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이트웨이 터널은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 이후에는 기존 100년 이상 된 허드슨강 철도 터널을 보수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USA가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홈모기지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하나은행 USA 상업대출 담당 조슈아 박 본부장은 은행이 지난달 새롭게 출시한 홈모기지 상품은 고객과 전문직 및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주거 목적이나 투자 목적을 반영해 보다 폭넓고 유연한 주택담보대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은행 USA가 선보인 홈모기지 상품은 최대 300만 달러까지 가능하며 30년 상환 스케줄의 5년 또는 7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조정되는 방식을 통해 요즘같이 미래 이자율이 불확실한 상황에 20년, 30년 고정이자 프로그램을 대신해 초기 금리 안정성과 장기적인 유연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을 받으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득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저희가 생각하고 또 상환 능력도 그런 심사 기준도 저희가 따로 마련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최고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경쟁력 있게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한미영 포트리 지점장은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 활성화로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행의 차별화라고 소개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이제 잘 돼 있어서 이제 언어적, 문화적 장벽 없이 한국어로, 모국어로 한국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고의 서비스와 그리고 따뜻한 서비스, 불편하지 않는, 그리고 최대한 고객님들이 지점에 하시지 않고도 계좌를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요즘 시대 흐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기관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또 그 많은 고객을 대해본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여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고객뿐만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손님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계속 만들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 모바일 뱅킹이나 온라인 뱅킹도 어느 은행 못지않게 어느 은행보다 앞서가는 그런 방법으로 또 그렇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48년의 역사를 보유한 한국계 금융기관으로 뉴저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의 지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나은행 USA는 조지아주와 텍사스에도 지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홈모기지 상담 및 신청은 하나은행 USA 전 지점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유학을 꿈꾸는 외국 학생들에게 비자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학생 비자 거부율이 35%까지 치솟으며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교육 전문기관 슈어라이트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F1 비자 거부율은 3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비자 심사가 강화됐던 2020년의 이전 최고치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비자 거부 증가가 2025년 가을 학기 국제학생 등록 급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지역 학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F1 비자 신청자의 약 64%가 거부되며 사실상 절반 이상 탈락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2015년 43%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이며 전년도보다 5%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 유학생 최대 송출국 중 하나였던 인도의 변화도 두드러졌습니다. 인도의 학생 비자 거부율은 2023년 36%에서 2025년 61%로 급등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전통적인 유학생 공급국에서도 비자 취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년 넘게 공석이던 주한 미국 대사의 한인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3일 미셸 스틸 전 의원을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하고 연방 상원의 인준을 공식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한 미국 대사 하마평에 올랐던 스틸 전 의원은 최근까지도 다른 후보군들과 함께 거론되다 이번에 최종 낙점을 받았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후속 협상과 한미 동맹 현대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나온 이번 지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 출신 대사가 부임하면 워싱턴과의 가교 역할이 한층 매끄러워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 전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지한파이자 한인 정치인입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청소년기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사회의 피해를 목격하고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조세형 평국의원,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을 거쳐 2020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하원 재직 시절에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 지지, 북한 인권 문제 등의 목소리를 내며 한미 동맹 강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스틸 지명자가 전직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미 정계 내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인준 절차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어대시 음식 배달앱 기사와 함께 기자들 앞에서 문답을 주고받는 즉석 회견을 갖고 팁 비과세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점심 무렵 백악관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 출입문을 열고 배달앱 도어대시의 배달기사 샤론 시먼스로부터 맥도날드 버거 세트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자신의 정책을 소개한 뒤 배달원에게 의견을 물었고 배달원은 이 정책이 자신의 가족에게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도어대시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팁 비과세는 내가 벌고 마땅히 받아야 할 팁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며 이 정책을 환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악관 사람들은 팁을 많이 주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시먼스가 주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미리 준비한 듯한 $100 지폐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지폐를 받은 시먼스는 그렇다, 매우 많이 준다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소득세를 공제하는 팁 비과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트레이드마크로 이번 주 네바다와 애리조나를 방문해 세금 감면 조치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단이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으로 돌아와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4일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단이 이번 주 후반에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주말 협상 초반 분위기는 실제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 후반 들어 이란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 이란이 접근하기를 원하는 동결 자산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을 요구하자 이란은 이를 거부하고 최대 5년 중단을 역제안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파키스탄 회담 결렬 이후 양국이 거친 언사를 주고받고 있지만 2주간의 일시 휴전 속에서 대화의 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고 연락해 왔다고 직접 밝히며 이란의 핵폭이 없는 합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메타가 구글을 꺾고 처음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 1위 자리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광고 리서치 업체 이마케터는 올해 메타의 광고 순이익이 2,434억 6천만 달러로 구글 2,395억 4천만 달러를 근소하게 앞설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메타가 내놓은 숏폼 형식 릴스와 인공지능 기능 덕분에 광고 수익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에 따르면 AI의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통해 미국에서만 릴스 시청 시간이 30% 이상 늘었습니다. 시청 시간이 늘어난 만큼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광고를 노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구글은 수익성이 높았던 검색 광고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마케터에 따르면 구글의 올해 미국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은 48.5%로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50%를 하회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구글이 아닌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상품 검색을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에릭 스와웰 연방 하원 의원이 각종 성폭행 의혹으로 주지사 후보에 이어 연방 하원 의원직에서도 사퇴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제20회 세계한인의 날을 앞두고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및 한국 내 유공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5일까지 추천을 받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시민권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시민권 신청서 작성 교육을 지원하고자 오는 25일 후러싱 제1교회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지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미네소타주 검찰이 겨울철 한파 속에서 속옷 차림을 한 시민을 강제로 연행한 사건과 관련해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에 대한 기소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퍼스트클래스 우편에 사용되는 포에버 스탬프 가격을 현재 78센트에서 82센트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는 5월 6일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에서 치러지는 NYCFC와 LAFC 경기에서 펼쳐질 손흥민 합동응원전에 참여하는 한인단체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피파가 2026 월드컵 티켓 가격 체계를 개편하며 초고가 좌석을 추가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프론트 카테고리 1 좌석은 6월 12일 예정된 미국 대표팀 개막전 기준 최대 4,105달러에 책정됐습니다. 미국에서 순자산 100만 달러를 넘는 백만장자 가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변화로 인해 정작 당사자들은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후 중 일부 지역에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최저 기온은 6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7분, 해지는 시간은 7시 3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료 시민권 워크숍을 플러싱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 변호사 9명을 중심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 및 주의할 점과 시민권 신청서 셀프 작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료 행사인 만큼 관심 있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4월 1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